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상 날짜가 확정이 됐죠. 예, 7월 예. 중순으로 지금 돼 있는 7월 상태인데 25일. 예. 한동훈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두 번이나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였죠. 자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형사 재판이 중단이 되는 것일까? 원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헌법적인 내용을 비추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내란이라든지 외란이라든지 이게 아니고서야 사실상 이제 그 형사 소송이 중지가 된다, 형소송이 중지가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재판이 진행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헌법상 소추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봤었을 때 선거 전에 재판이 시작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고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네. 일단 그 대한민국 헌법에 네. 그런 것까지를 아주 치밀하게 염두에 두고 헌법을 어. 구성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이게 설마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싶으니까. 잘 네.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추를 받을 사람, 형사소추를 받고 있으면 네. 그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인 거죠. 지금 네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사소추를 받은 사람이 총선의 어떤 야당의 총재로 대표로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체로 헌법의 해석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내란 외환에 어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결국 이재명을 겨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들어가기 전에 네가 형사소추를 받았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재명을 공격하는 의도로 저는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2조 심판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총선 기간 동안 2조 심판론을 앞세웠던 것이 결국에는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하는 이제 그 친윤 쪽이나 이런 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사법 리스크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그때는 또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쨌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 문제가 여당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두 가지가 저는 같이 있다고 상반된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총선 때는 이조 심판론을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국민 여론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국민 여론상.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여당이 좀 약간 비겁하거나 느슨한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형사소추를 받는 자가 야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국회의원일 수 없다라는 건 견결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견결한 태도 자체가 없는 거 이런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좀 아까 김건희 여사 수사나 이런 것 모든 것들에서 그렇게 뭐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완강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으쌰으쌰 잘 내면은 충분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화영의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무런 입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 할 말이 없겠죠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가 작년 9월에 했던 것처럼 물론 작년 9월 때는 이화영이 자기를 배신했고 이화영을 꼬리 자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원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화영의 무슨 후원 같은 거를 독려하는 글까지도 이재명이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 특검까지도 지금 발의를 해놨잖아요. 이화영의 말을 가지고. 근데 그 이화영에게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화영 네가 혼자 한 거야. 라는 식으로 꼬리자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특검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 트럼프의 행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트럼프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주눅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양반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그 비아냥거리고 그거를 부정하고 이러는데 지금 6월 7일 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 약간 좀 평소 같지가 소극적이죠. 예, 소극적이거나 침묵하거나 음. 뭔가 회피하는 거라서 음. 뭔가 심리적 타격이 있나 저 양반이? 아, 그럴 리는 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재명이. 없어요. 예. 예. 이재명한테는 여하튼. 갱년기도 없잖아요. 이재명은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야, 호르몬의 변화도 없을 것 같은데. 오 명언이네. 예.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은 저희가 초인적인 사람으로 예. 다른 어떤 인류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무슨 뭐 감정적인 이런 거는 없죠.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는 건 본인한테 난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여기까지 일을 벌렸다면 네. 지금 나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또 뻔뻔스럽게 밀어붙여야 되지. 여기서 밀리면 조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많이 했는데 부결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김 빠지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별게 없나 보다 이랬던 건데. 근데 그래서 총선에서 저쪽에서 이겼는데. 네네. 근데 뜻밖의 재판 결과가 또 다르게 나왔어. 이건 선거니까 선거. 그렇죠. 선거였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별말 안 해. 사람들이 이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가 나왔는데 그 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본인의 태도가 무진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저러는지 난 변죽은 울린다고 생각해요. 최상병 특검이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변죽 모두를 합친 것보다 이재명 대표의 언행 6월 7일 이화영 재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멘트 이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꼬리를 약간 내리는 듯한 느낌은 매우 본인한테 안 좋을 거다. 내가 본인한테 권한다면 힘들지만 버텨라, 개겨라 이러고 버티고 싶어. 지금 그러면 이재명이 버티고 개기는 방법은 사실 검찰에 대한 거 할 수 있는 건 다 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재판 판결을 부정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화영은 진짜 내가 모른다. 이화영 혼자 한 거고 나는 상관이 없다. 두 가지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존중한다. 그런데 나는 정말 몰랐다. 이화영 혼자 했다. 그리고 2심을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멘트를 알려야 될 텐데 지금은 나는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저게. 오늘까지도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변심을 해가지고 내가 민주당 쪽에 회유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왜냐면은 지난번에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옥중 편지로 내가 사실은 민주당 쪽한테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이화영 씨가 그런 식으로 또 하게 된다면은 특검도 사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메가톤급이죠. 그렇죠. 이화영이 지금 말을 바꾸게 되면 이화영 특검이 있다면 그건 좀 코미디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화영 씨가 생각을 바꿔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건 뭐 크죠. 상당히 그러니까요. 크죠. 이화영의 과연 어떤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다시 갈대가 움직일지. 지금 이미 이화영에 대한 특검법은 발의해놨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해놨기 때문에 그 주체인 이화영이 사실은 그게 민주당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메가톤급으로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겠죠. 민주당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화영 특검도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화영 재판에서 가장 큰 실수는 술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김만배도 구속영장 청구했던. 하여튼 재판부한테는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두 개가 갈리는 거예요. 이화영의 입장과 변호인의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이화영은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재판 결과를 통째로 뒤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씨는 이건 뭐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지 형량을 줄여야 돼.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형량을 줄이는 게 나중에 제일 남은 중요하죠.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식의 이상한 행동들을 그러니까 뭐 술을 먹었다느니 막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줬을 거. 이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사실상 이화영 본인 스스로는 생각해 보면은
그런 술판을 벌였다라든지 왜 김호중 씨 케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법원에 이렇게 했었을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그걸 아마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9년 6개월 역대급 지금 형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고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가 어떻게 또 입장을 바꿀지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